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좋아하는 영화 가져와가지고 영화 얘기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는 제가 한국 영화 가져왔었나요? 아니, 그런 처음인 것 같은데? 같아요. 네, 한국 영화 처음 가져온 것 같아요. 야, 어떤 영화길래? 8월의 크리스마스를 가져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겠지. 그렇지.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식상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하지만 처음 가져오는 한국 영화인데 한석규를 뺄 수는 없죠. 그래. 그래서 한석규의 작품들 중에서 뭐를 고를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2005년작이어서 뭐 그래도 한 100만 명 가까이는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나름 화제작이었어요. 네, 뭐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바탕 막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2005년작인데 한석규, 백윤식 뭐 이런 분들 이제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던 날 10월 26일 날 밤. 네, 이거죠. 그 몇 시간을 쭉 트레킹해가는 영화. 네, 그날 저녁을 이제 따라가지고 쭉 이제 그리는 영화인데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유는 임상수 감독의 엣지 있던 시절. 그렇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초반 작품에 해당하잖아요. 처녀들의 저녁 식사 이제 98년도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눈물 바람낸 가족 2005년에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나왔는데 피크를 딱 쳤죠. 네, 와 이때까지는 그래도 날이 서 있는 느낌이랄까? 임상수 감독. 근데 그 뒤에 작품들에서 조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힘이 조금 빠졌달까요? 아니면 이제 제가 기대치가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대에 딱 맞는 이런 작품들이 그 뒤로는 조금씩 모자랐던 것 같은데 돈의 맛도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임상수 감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화들을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도 계속. 네. 근데 뭔가 좀 들이받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센세이션한 걸 유지하는 정도로 그냥 멈춘 느낌이랄까. 어쨌든 임상수 감독의 나름대로 본인의 그 뭐 엣지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영화여서 영화 전반적으로 크게 힘을 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주 힘이 빠져가지고 늘어지지도 않고 나름대로 텐션이 있으면서 관조적이거나 약간 비관적이거나 조롱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조금 있으면서 그냥 그런 약간 건조한 유머 날리는 거 좋아하잖아 또. 네. 거기에 살아있었던.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러니까 막 촬영이든 연기든 이게 약간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그러다가 깜짝 놀래키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좀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잘 오가면서 영화 한 편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만들던 시절 영화죠. 저때 저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고 저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돌이켜보면 또 들기도 하는 영화고. 문제야였어요. 충분히 문제야. 그렇죠. 네. 임상수 감독이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박혀 있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으나 박정희, 차지철, 뭐 이른바 악역, 우리 사회의 악역으로 대두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제5공화국 뭐 이런 데서 보던 그런 캐리커처가 아니고. 그렇죠. 카리스마도 있고 뭔가 권력도 있어가지고 힘도 있고 가오가 들어가 있고 어깨에 힘도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보면 되게 쪼글쪼글한 노인네가 앉아있어요. 네, 그냥 측은하잖아요. 그랬을 것 같고. 술이 좀 약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지. 그때 또 술친구미 없어가지고. 그렇지. 네, 차지철도 약간 병신 같고. 근데 그랬을 것 같고. 뭐 백윤식의 나름대로 고충 이런 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각 잡혀 있고 할 일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뭐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 좀 모질이 같고
나사가 하나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약간 지금 롯데 신격호 같은 느낌이랄까요? 뭐 그렇죠. 그 비슷하네. 약간, 네, 그렇죠. 정신이 있을 때. 아,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이 있긴 한데 너무나 약해. 힘이 빠졌을 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오히려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리더들은 너무 힘이 빡 들어가 있어가지고 멋있는 사람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대의를 얘기하고 막 쏘고 막 이랬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 오히려 현실을 그냥 관조적으로 굉장히 잘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다가 그걸로 유발된 유머도 상당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영화죠. 네. 정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고 어떤 자기의 시각이 딱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말씀하신 그 엣지가 진짜 딱 살아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박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이유는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한석규. 석규 형? 한석규도 작품이 지금 뭐 한 20개 이상 되는데 다 봤거든요. 근데 요때가 이제 한참 옛날 한석규에서 잘 나가고 빵빵 터지던 한석규에서 그 뒤로는 잘 작품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막 크게 흥행을 못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그것도 막 악역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넘어가는 시점쯤인 것 같아요. 약간 꺾이는 시점. 예. 그죠? 그래서 한석규가 그 이후로는 일부러 눈에 힘을 많이 주고 각을 잡고 뭔가 이렇게 악역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고 안 붙어요. 이게 좀 애는 쓰는데 그렇게 악역 잘 모르겠고 뭐 좀 그래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좀 많았거든요. 뭐 구타유발자들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그랬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백야행 이번 뭐 최근작 프리즌 뭐 이런 베를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거는 악역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뭔가 이 고민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한석규의 또 자연스러운 연기가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잘 묻어 있어서 배역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배역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역할이 역할도 굉장히 캐릭터도 입체적이고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한석규의 나름 뭐 진면목이 좀 잘 드러난 거 아닌가. 김 선생님이 오신 김에 하는 말이지만 슬램덩크 좋아하시니까 저는 이 영화에 그때 그 사람들 되게 사회적 이슈가 딱 될 만한 예리한 영화기도 하고 문제작이기도 한데 우리가 아는 한석규는 되게 익숙한 우리의 스타 한석규잖아요. 저는 요 영화의 한석규 씨가 딱 자기 연기를 딱 하고 있을 때 슬램덩크의 서태웅 느낌이었어. 얘가 우리 팀이라니. 약간 비싸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혼자 약간 독보적이긴 한데 굉장히 팀을 위해 뭔가를 잘해주고 있어.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다른 거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가 한석규 필모 중에는 이중간첩이 있거든요. 근데 이중간첩의 한석규와 그때 그 사람들의 한석규를 놓고 보면 이중간첩은 우리가 알던 그 스타 한석규 그냥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하고 멋있고 뭐 요런 게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간첩의 캐릭터하고는 그렇게 잘 묻어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쫙 빠지고 뭔가 건조하게 정말로 그냥 캐릭터 자체에 폭 빠져들어가지고 배역을 굉장히 잘 소화해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 한석규 굉장히 나름 진면목을 좀 볼 수 있다. 멋있는 게 막 무게 잡고 멋있고 이런 게 멋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역을 얼마나 섹시하게 잘 해내냐가 굉장히 멋있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저는 이 영화의 한석규 배우가 진짜 멋있었어요. 특히 그 왜 M56 탁 뺏어가지고 그거 총열 딱 잡고 이렇게 허리 아프다고 스트레칭 하면서 막 이러다가 막 그런 장면이 근데 또 수트 입고 있잖아. 그러면서 야 영감님 오신다 하면서 혼자 또 거기서 껌 씹고 있던가 껌 막 씹으면서 이렇게 자기 혼자 스트레칭 하잖아. 야 저 되게 섹시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에 어떤 배역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하는 느낌을 딱 줘서 그 뒤에도 굉장히 희화되잖아요. 이 영화 뒷부분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잘 해내는 정말 멋진 배역이었죠. 저는 한석규 씨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대한민국 영화계. 근데 그게 한계야. 그렇죠. 그 이상의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절의 얼굴 같아. 지금도 나오게 되면 예전 그 얼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그 느낌과 그 느낌대로 그게 굉장히 전체적인 어떤 감성에 맞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더 이상 그 감성이 우리 모두에게 먹히는 얼굴이나 느낌이 아니더라고. 네, 그거 좀 아쉬워요. 백윤식 배우가 지금 정말 독보적인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커리어의 후반기에 어떤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로 또 백윤식 그럴 수 배우를 있죠. 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기대는 있긴 있어요. 지금 그 나이 때 어떤 배역을 잘 맡으면 네. 한석규 배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좋아했던 그 배우의 진면목을 다시 보는 그런 영화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그 후반부에 드라마에서는 몇 편 찾아왔었거든요. 네. 뭐 이도도 그렇고 김사부도 그렇고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 아직 영화에서 포텐이 조금 안 터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나면 전 뭐 한석규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작품들 다 봤는데 영화에서는 아직 그렇게 딱 붙는 역할이 아직은 조금 아쉬운 좋은 것 같네요. 감독이 필요해요. 나이 든 한석규의 어떤 캐릭터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감성 같은 걸 탁 찾아가지고 써내는 거.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변희봉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변희봉 배우의 감춰져 있던 캐릭터를 봉준호 감독은 캐치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좋은 연출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눈길이 모아지는 것 같은 걸 느낀다. 여러분 준비 중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한석규, 백윤식 두 배우의 굉장히 오래된 작품 그때 그 사람들 지금 다시 보면 기분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이제 그 503호 가 계시고 하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옛날 뭐 이런 일 잘 모르는 분들한테 뭐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보여줘도 딱 찾아보기 좋은 시즌이 됐네. 뭐 그렇죠.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으니까 네. 스타일리시해요, 그래도. 네. 넷플릭스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아니요. 안녕.